여러분들께서 올려놓으신 질문에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신 분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채팅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문 이렇게 한 줄 한 줄 잘 써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으로 인해서 저도 또 다른 아이디어나 또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 것들을 다시 여러분들께 제 생각을 말씀을 또 드리는, 그래서 뭐 순수하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요, 뭐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전문가가 진짜 전문가인가 의심스러운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고 대놓고 얘기하니까요. 제 이야기는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되고요. 전문가의 이야기는 듣기만 하고 믿지는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 그 전문가의 기준은 무엇이냐? 이것도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전문가의 기준은 뭐냐라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이 영양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이 영양제 중에서도 영양제는 종류가 굉장히 많고요. 그 종류마다 전문가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비타민C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냐라는 건데요. 비타민C를 먹고 있으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먹고 있는 겁니다. 비타민C를 정말 6g 이상씩 먹고 있으면서 비타민C에 관한 논문을 한 편이라도 쓴 사람. 그런 분이 전문가다라는 겁니다. 먹고 있으면서, 자, 먹지 않고 논문만 썼다. 비타민C에 관한 논문만 썼다. 그 사람 전문가. 비타민C는 먹는 것이고요. 먹어서 사람 몸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건데요. 연구 논문을 쓴 사람이라면, 비타민C 연구 논문을 쓴 사람이라면 비타민C를 아마 안 먹고는 못 베길 겁니다. 그러니까 비타민C 전문가라고 하는 것은 먹고 있으면서 논문을 쓴 사람이 전문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먹으면서 논문을 썼다라고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어떤 거냐 하면, 비타민C 논문 썼고요. 먹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키토산 논문 썼고 먹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는 논문이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서 뭐 MSM에 대한 논문 없습니다. 먹고는 있죠. 그 다음에 오메가3 없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방송들을 굉장히 많이 보시고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전문가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먹고 있느냐. 두 번째, 논문을 썼냐. 그러고 나서 이 얘기를 듣는 게 맞고요. 여기저기서 지식을 긁어다가 짜집기를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믿을 만한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 그리고 생각의 기준도 그런 기준으로 잡아가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야기도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좀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모 김님 안녕하세요. 누리바다님, 선생님 반가워요. 반가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진성수님 안녕하세요.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두 끼만 먹는데 비타민 3알씩 2번 나눠 먹어도 되는가요?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물론 되죠. 그리고 그거보다 더 많이 먹어도 됩니다. 또 때론 놓치고 좀 줄여 먹어도 되는데요. 계속 줄여 먹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렇게 먹는 거 괜찮고요. 그리고 꼭 지금 보니까 두 끼만 먹는다고 밥 먹을 때만 비타민C를 먹으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빈속에도 먹을 수 있으면 먹어도 괜찮습니다. 빈속인 경우에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위장이 튼튼한 사람이고요.
빈속인 경우에 못 먹는 사람은 위장이 좋지 않은 사람입니다. 정상적인 위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빈속에 비타민C를 먹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희한한 착각을 하고 있는 게 뭐냐? 신맛을 내는 것은 위장에 좋지 않다, 속을 쓰리게 한다, 그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신맛을 내게 하고 속을 쓰리게 하는 게 어떤 거냐 하면, 과일류들, 오렌지, 그 다음에 레몬, 그 다음에 사과, 이런 거를 먹고 속이 쓰리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신맛을 내는 물질이 들어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 위장에 자꾸 자극을 주다 보니까 신맛만 난다 그러면 다 모두가 이게 위장에 자극을 주는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을 하시는 착각을 하고 있는데요. 진짜 착각입니다. 비타민C는 그런 과일에서 나는 신맛을 내는 그 물질과 근본적으로 화학적 구조가 다릅니다. 화학적 구조가 다르다. 즉 속을 쓰리게 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약합니다. 그런 것에 비해서는. 그래서 일반적으로 비타민C를 먹고 우리 속이 쓰린다거나 그러는 경우는 없는데, 속이 쓰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비타민C가 그 위장에 염증이 있어서 거기를 건드려서 그렇다. 결국은 비타민C를 먹어서가 아니라 내 몸에 염증이 있어서 그런 문제를 일으키는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그거를 부작용의 하나로 또 이렇게 치부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전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은 전혀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부작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절대 비타민C의 부작용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누구나 공통적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게 공통적인 부작용, 누구나 나타나는 그게 부작용인 건데, 100명 중에서 한 70명은 속이 안 쓰리고 30명만 속이 쓰린다. 이건 부작용의 개념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찾는 게 더 빠르다. 그래서 어쨌든 위장 속에 염증을 가지고 있으면 속이 쓰린 경우가 있다. 그거는 본인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자, 누리바다님, 강황가루 비타민C가 관절에 좋군요. 이렇게 적은 이유가 위에 있는 질문 때문에 그렇네요. 다시 위에 올라가서 보겠습니다. 진모김님, 저는 비타민C하고 강황가루 먹고 류마티스 손가락 마디마디 손도 못 댈 만큼 아프고 부었는데 지금은 정상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고요. 저 이야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 강황가루가 비타민C 관절에 좋군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강황 속에는요, 커큐민이라고 하는 일종의 관절에 좋은, 또 특히 관절 염증에 좋은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커큐민. 그래서 췌장이나 그다음에 담낭, 담즙을 담아놓는 담낭, 요런 것에 문제가 없으신 분들은 강황을 열심히 챙겨 먹어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담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강황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논문이 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셔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모김님, 아플 때는 하루 6알 먹었습니다. 강황은 아침, 저녁, 반수저, 가루약 먹듯 먹었습니다. 비타민C 6개 먹었고요. 그 다음에 강황을 반수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먹었다. 이렇게 이제 되어져 있는데, 결국은 강황도 먹고 비타민C도 먹었잖아요. 그리고 손가락 문제. 제가 보기에는요, 실제적으로 큰 역할을 한 건 누구냐면 비타민C입니다. 강황이 저 관절염에 영향을 주었다기보다 비타민C가 훨씬 더 좋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즘은 하루 15알 정도 먹어요. 살도 빠졌습니다. 이분이요, 비타민C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머리도 많이 아팠는데 비타민 많이 먹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많이 좋아졌습니다. 박사님 말씀 듣고 약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것도 머리, 네, 강황보다는 비타민 C가 준 효과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훨씬 더 빠르고요. 그런 논문들이 있습니다. 곽병덕님, 현재 비타민 6개 당뇨약 먹고 있습니다. 1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당 수치가 안 내려가는데 좀 더 기다려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거 더 먹을 것이 있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접근하는 방법 말씀드리면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드시고요. 비타민 B 복합체라고 있습니다. 비타민 B 군들을 모아놓은 거. 그 다음에 MSM도 드시고요. 마그네슘 필수고요. 그 다음에 5대 항산화 네트워크에 들어가는 거 5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비타민C, 글루타치온, 코큐텐, 코큐텐, 그 다음에 알파 리포산, 그 다음에 비타민 E 요거 챙겨서 한번 드셔보십시오. 여기에 셀레니움까지 같이 먹고 그 다음에 아미노산 지금 연세가 많이 들었으면 소화 효소를 또 만들어내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요. 아미노산 제제까지 같이 먹어주면 이걸 뭐 한꺼번에 어떻게 먹냐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표준이 기준이 되는 것들은 3끼 꼬박꼬박 먹고 나머지는 그냥 하루에 한 번 돌아가면서 먹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꾸준히 먹고 양도 늘렸다 줄였다 이렇게 해서 드시면요. 1년 정도 드시면 거의 대부분 정상으로 내려간다. 그렇게 저는 그런 결과들을 수도 없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꾸준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누리바다님, 저는 비타민C 하루 2알 먹는데 많이 먹기 거부할까봐 양 늘리기 겁이 나서 더 못 먹고 있는데 많이 드시는 분이 많네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 사람이 많고요. 많이 먹는 게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겁내는 것 같아요. 이 영양제에 대해서. 또 종종 저한테 묻는 말이 뭐냐면은 영양제 이렇게 많이 먹으면 간에 문제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묻는 분도 있는데요. 간에 오히려 도움이 되지 나쁘게 하지 않는다. 그래서 열심히 챙겨 드시고요. 양은 늘렸다 줄였다 한번 해보시면 늘렸을 때가 훨씬 더 건강해지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렇게 조절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리바다님, 좋은 방송, 우리 건강을 위해 방송해 주시는데, 싫어요 한 개 눌렀네요. 싫어요. 네, 괜찮습니다. 네. 뭐, 다양한, 네, 그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누르는 것도 뭐, 크게 뭐, 네, 저는, 네, 개의치 않습니다. 뭐, 어떤 분은 댓글창에 욕도 써놓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네. MSM 효능, 글루타치온 효능 설명 부탁드립니다. 정우동님께서 네, 이렇게 적어 주셨네요. MSM은 글루타치온을 만드는 원료의 재료로 쓰이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MSM 속에는 이제 황이 들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 황이 안 쓰이는 데가 없습니다. 머리카락을 만드는 데도 쓰이고요. 온몸에 다 황이 쓰입니다. 특히 아미노산을 만드는 데 쓰이기 때문에 뭐 관여되어진 곳은 관여 안 되어진 데가 없을 정도로 많이 이용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확실히 챙겨 먹는 게 더 낫고요. 저 MSM은 황 S가 들어있는 건데 그 S를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하게 공급이 어렵습니다. 우리 몸에 황은 엄청 많이 필요하거든요. 특히 머리카락에는요, 퍼센트 단위로 들어있습니다. S가. 그래서 그 정도로 머리카락이 자라면서 계속 황이 또 빠져나가고요. 그래서 꾸준히 섭취해 주는 게 좋은데, 황이 들어있는 성분이 주로 이제 뭐 단백질류 이런 것들인데, 그 다음에 자극성을 띠는 그 야채 종류들, 이런 것들이 황이 들어있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요. 그걸 부족합니다. 그래서 특히 그 머리카락이 부족하신 분들, MSM 많이 좀 드시는 것도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MSM은 이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을 또 만드는 원료로도 씁니다. 네. 제가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그러면은 MSM 먹으면 되니까 글루타치온 안 먹어도 되네요. 이렇게 묻는 분이 있는데요. 전혀 다른 성분입니다. 그냥 MSM이 글루타치온에 조금 일부 기여를 할 뿐인 것이지, 그 글루타치온을 통으로 만들 수 있는 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물질이다.
예. 그래서 MSM 따로 먹어야 되고 글루타치온 따로 먹어야 되는데 글루타치온은 이제 항산화제, 특히 비타민C를 환원시키는, 즉 여러분들이 비타민C를 먹게 되면 비타민C 2g을 먹으면 1g은 이미 녹으면서 산화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산화되어진 비타민C를 다시 회복하는데 환원시키는데 쓰이는 게 글루타치온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글루타치온은 항산화제다. 우리 몸에서 발생되어지는 활성산소를 제거를 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꼭 글루타치온도 같이 챙겨 먹는 게 좋은데요. 배국주사라는 말 들어보셨잖아요. 그 성분이 글루타치온이다. 네, 그래서 얼굴 색깔이 조금 더 하얀색으로 변할 수도 있다. 글루타치온을 잘 챙겨 먹으면. 그래서 관심이 계신 분은, 즉 항산화를 열심히 해야 되는 분들, 뭐 대부분의 인간은 다 항산화를 열심히 시켜야 됩니다. 같이 먹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이 글루타치온이라고 하는 제품을 사서 먹고 있는 사람이 많은데, 먹었는데 얼굴이 붉긋붉긋 해 올라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요, 글루타치온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 제품을 만들면서 글루타치온이라는 이름을 갖다 붙이면서 빨리 효과가 나는 것처럼 보이려고 거기다가 나이아신이라고 하는 물질을 집어넣어서 그렇습니다. 그것도 여러분들한테 한 개의 약간 트릭을 쓰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내용을 잘 알면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걸 먹는 게 먹는 게 나쁘지는 않은데요. 그런 현상을 속이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얼굴이 이렇게 붉게 달아오르는, 그거는 나이아신 때문에 그렇고 그것도 나쁜 건 아니다라는 건데요. 붉어져 가지고 불편하신 분들은 그런 제품은 안 먹는 게 더 낫죠. 단독으로 들어있는 걸 먹는 게 더 낫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루 섭취량은 MSM은 3g에서 6g 정도 먹으면 되고요. 글루타치온은 1.5g에서 3g 정도가 적당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누리바다님, 저는 식사 후 1시간 걸었더니 137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극히 정상적인 숫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분, 닥터 한스님 안녕하세요. 음이온 생성기를 맞는데 사람들이 유사과학이라고 사기라고 하는데 음이온 생성기를 판매하시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요. 자,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쏟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람들이 유사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 그 자체를 사기라고 생각은 안 하시나요? 네. 그래서 이런 기계들에 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게 되면 그렇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지금 저 음이온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도 아직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유사과학이라고 얘기를 하고 사기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이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게 중요한 건데 그게 무엇인지조차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는 사람이 일명 대학 교수라고 하는 사람, 화학을 가리키는 교수도 저게 뭔지 모릅니다. 네, 제가 방송에서 나와가지고 그렇게 떠들고 있는 사람들 봤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쏟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보가 제발 그 정보에 타당성 있는가에 대해서 듣고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그게 진실이다라고만 믿는 거는 굉장히 오류가 많다라는 거죠. 좀 더 알아보셔야 되고요. 완벽하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쪽 분야의 공부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요. 타당성이 있는 이야기인가라는 것만 봐도 그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 그냥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제가 지금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 제가 영상을 지금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자연에서 그냥 만들어져 나오는 거고요. 자연 현상에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런 것이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틀어드릴게요. 이거 제가 굉장히 자주 트는데요. 그리고, 사기라고 하는데 음이온 생성기를 판매하고 있다.
근데 이거 판매하고 있다 없다에 관해서는 얘기할 거리가 아니죠. 예. 팔아라 말아라라고 하는 걸 저한테 얘기할 거리는 아닌 겁니다. 예. 그 상대편들이 뭘 하든지 간에 그걸 갖고 지적을 하는 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버릇이죠. 예. 얼굴에 점이 하나 붙어 있다고 해서 그 점을 지적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남들에 관해서 지적할 필요가 없고요. 본인이 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를 판단을 하는 게 훨씬 더 인생 사는데 도움이 더 많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영상 보여드릴 테니까는요. 보시고 그냥 참고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무조건 옳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네, 그냥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숨어 있는가? 그 비밀을 술꾼들은 알고 있다. 뭐라 설명할 수는 없어도 물이 콸콸 흐르고 산들바람이 부는 곳에서는 술잔을 하염없이 비우게 된다는 것을. 서울에서 마시는 거 어떤 그 술량하고 여기 이렇게 산에서 마시는 거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한 3배 이상 나는 것 같습니다. 바람 속에 숨어 있는 어떤 비밀스런 존재가 술꾼들을 이토록 과음하게 만드는 것일까? 그 비밀을 풀기 위해서 호리구치 병원을 찾았다. 시곡구 북단 다카마츠시에 있는 이 병원은 음이온, 즉 마이너스 이온으로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이다. 청정한 자연 속에 많이 떠돌아다니는 음이온을 기계적으로 발생시켜서 난치병을 치료하는 전문 병원인데, 당뇨병과 각종 암 치료에 음이온이 어떤 효력을 발생하는지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는 쥐가 아니라 사람이 직접 나서기로 했는데, 오니시 노부이코 씨가 흔쾌히 나서 주었다. 술과 고기를 즐기고 난 후에 혈액이 어떻게 변하는가? 마이너스 이온, 음이온은 그것을 어떻게 풀어주는가? 우리 눈으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우리 조상들이 왜 냇가에서 술 드시는 것을 그토록 즐겼는지, 그리고 그 후손들이 지금도 물가에 앉아 고기를 구우면서 과음해도 좋다고 생각하는지, 그 비밀이 속 시원하게 풀릴 것이다. 오니시 씨는 그렇게 많이 마시고 먹지 않은 상태였다. 고기를 10저름이나 먹었을까? 그리고 맥주는 3잔밖에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무슨 변화가 나타날까? 취재팀은 모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생각보다 매우 끔찍한 것이었다. 술과 고기는 건강에 별로 좋지 않다. 수도 없이 들어온 이야기지만 모니터에 나타난 적혈구의 상태가 끈적끈적하게 서로 달라붙어서 소위 말하는 떡처럼 엉켜 있었던 것이다. 그럼 정상 상태는 어떤 모습일까? 오니시 씨에게 20분이 주어졌다. 그는 엉켜붙은 적혈구들을 위해서 짧은 시간 병원의 인공 폭포 곁에 앉아 있었을 뿐이다. 미리 설치해둔 음이온 측정기로 공기 중에 음이온이 얼마나 분포되어 있는지 살펴보았더니 1立方cm당 10,000개가 조금 넘는 수치였는데, 이 정도면 매우 양호한 상태라고 한다. 오니시 씨는 심호흡을 몇 번 하는 것으로 주어진 시간을 마감했다. 저 짧은 시간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겠는가? 그러나 술과 고기를 먹고 났을 때보다 이번 결과가 더 놀라웠다. 단 20분간의 휴식으로 오니시의 적혈구들은 생생하게 되살아났던 것이다. 포도송이처럼 싱싱한 적혈구와 떡이 돼버린 적혈구. 술과 고기는 모두 산성식품이라 체내에서 활성산소, 즉 양이온으로 변해 피를 엉키게 했던 것이고, 이 상태를 혈액이 산화됐다고 한다. 폭포 곁에서 맑은 공기를 들이마실 때 오니시 씨의 혈액 속에는 다량의 음이온이 들어가 적혈구를 제 모습으로 돌려주었던 것이다.
まず活性酸素を消去するためにはですね、マイナスイオン以外にはないというふうに私は考えてますね。活性酸素を消去するものは電子なんですね。マイナスイオン電子が活性酸素を消去するわけですね。 자, 음이온,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영상의 그 설명은요, 제가 뭐 한 30개 정도, 네,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서요, 마이너스 이온이라고 찾아보시면, 목욕하는 기계도 마이너스 이온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있고요. 공기를 통해서, 공기 중에 마이너스 이온을 뿌려 놓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영상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져 있고요.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학생들이 이것과 관련되어져 있는 뭐 조사 연구 같은 것들도 해가지고 이 발표를 시킨 그런 내용도 제가 올려놓은 게 있습니다. 마이너스 이온 개수를 측정을 하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제가 마이너스 이온 발생기를 켜고 킨 사람 안 킨 사람 혈액을 뽑아가지고 현미경으로 보고 사진을 찍고 이런 것들도 제가 다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는 뭐 자세하게 최대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참고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마이너스 이온 발생기를 쓰시고 목욕을 하는 기계 또는 뭐 공기청정기처럼 생긴 공기 중에 마이너스 이온을 넣어주는 기계 이런 걸 쓰고 몸이 건강해지는 사람들을 수도 없이 많이 봤습니다. 저는 뭐 이걸 거의 한 15년 정도 연구하고 또 사람들한테 쓸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걸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과학이 가미되어져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분도 질문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곽병덕님, 식사 후 운동을 실내 자전거 타도 운동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 운동은 왜 하라고 하는 걸까요? 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운동은 왜 하라고 하는 걸까? 여러분들은 왜 운동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운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운동을 하면 내 몸에 무슨 현상이 나타날까요? 라는 겁니다. 운동을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뭐냐면 몸에 세포에 산소가 많이 잘 전달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운동을 하는 이유는 심장을 더 빨리 뛰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심장을 빨리 뛰게 하고 빨리 뛰어진 심장들이 혈액을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산소를 공급을 하고 그 다음에 영양분을 공급을 하고 그걸로 인해서 세포가 대사를 훨씬 더 잘하게 되고 이거죠. 즉 대사를 잘 시키기 위해서. 그럼 뭘 대사를 시키려고 하는 거냐? 내가 먹은 것을 대사를 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럼 보세요. 먹는 양이 작으면 운동량이 작아야 되고요. 작게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무슨 얘기냐 하면 운동을 안 할 거면 먹지도 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는 양 이꼴 운동량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이게 어긋나면 곤란하다. 자, 운동은 너무 심하게 하고 너무 적게 먹는다. 이게 가능합니까? 네, 이것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반대로 먹는 건 많이 먹는데 운동은 너무 적게 한다. 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안 되는 것이듯이 이것도 안 되는 거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거를 아무 생각 없이 살고 있는 거다라는 거죠. 네. 이게 안 되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적당량을 먹고 적당히 운동을 하든가 많이 먹고 많이 운동하든가 적게 먹고 적게 운동하든가 운동하기 싫으면 그냥 먹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그래야 유지가 되는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기초대사량 이런 게 있는데요. 그 양만큼 먹고 그 양만큼 운동을 하면 된다라는 건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산소를 세포에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운동하기 싫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세포에 산소가 잘 가도록만 해보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잘 찾아보시면 운동하기 싫으면 산소라도 많이 가게 해라. 그러면 운동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운동을 좋아할 수 있는 몸으로 바뀌게 됩니다.
운동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한 개가 지금 현재 내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움직이기조차 힘든 몸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몸이 쌩쌩하시면 운동하기가 훨씬 더 편합니다. 그래서 그 악순환 속에 들어가 가지고 몸이 너무 나빠져 가면 갈수록 운동은 더 하기 싫어진다. 이런 또 논리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먹는 양, 그 다음에 움직이는 양, 쉬는 양, 이 세 가지가 밸런스가 맞아야 정상적인 건강 관리를 할 수가 있다. 이게 기본이다. 그래서 영양, 운동, 휴식, 이 세 가지가 기본이다. 이걸 맞추면서 또 다른 걸 해야 되는 거다. 이거는 안 맞추고 무엇인가 한다. 이게 말이 안 되죠. 뭐 질병을 치료를 한답시고 이 세 가지는 안 맞춰 놓고 뭘 한다. 이게 뭐 완전 넌센스인 겁니다. 그래서 뭘 해도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약물로 치료 당연히 안 되죠. 왜 그렇습니까? 먹는 거는 100개 먹는데 운동은 1밖에 안 해요. 그걸 약물로 치료를 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되시는 분들, 약으로도 안 되시고 있으신 분들은 빨리 이거, 먹는 것과 운동, 휴식, 이거부터 맞추셔야 되는 겁니다. 전부 거꾸로 뭔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뭐 치료되는 병이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치료되는 병이 있는지. 여러분, 치료라고 말하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치료가 안 됩니다, 지금. 누리바다님, 저도 실내 자전거를 타는데 밖에 가서 걷는 운동이 확실히 당이 떨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인슐린이 없어도 당이 떨어집니다. 강제로 써버리니까요. 아주 좋은 겁니다. 운동. 오종숙님, 비오유기소 하고 있고 소변 염도가 1.4인데 좀 높지 않나요? 이렇게 물어주셨는데요. 항상 1.4면 약간 높은 거죠. 조금 줄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 대한뉴스TV님 반갑습니다. 당뇨 고지혈증 있고 최근 고혈압 약도 추가. 처방 받아 먹고 있었는데 비타민 B 6g, 오메가 3000mg, mg입니다. 그램 아니고요. 비오유키소 하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랍니다. 어찌 될는지.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면 꼭 떨어집니다. 안 떨어지면 저한테 연락 주십시오. 왜 안 떨어지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특히 핵심이 누구냐면 비타민C, 키토산, 소금입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도 드십시오. 마그네슘. 당을 떨어뜨리실 분 마그네슘입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B 복합체, 그것도 떨어뜨리는데 아주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안 떨어지면 연락 주시면 제가 또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명식님 반갑습니다. 비타민 C 15알, 오메가3 6알, 키토산 9알, 유산균 2알, 소금은 용융소금 아직 0.3 정도. 아니 되겠습니다. 그렇게 적어가지고는 올리십시오. 그리고 그게 먹는다고 그냥 한 번에 팍 올라가고 그러는 게 아니고요. 천천히 올라가니까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0.9가 나오도록 꼭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간이 약해서 실리마린하고 우루사도 새끼에 하나씩 하루 3알 먹고 있습니다. 선생님께서 비오유기소 하면 오히려 간에 좋다고 하시지만 그래도 비오유기소 하면서 간 영양제도 복용하면 더 좋죠. 맞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좋죠. 리차드 민님 반갑습니다. 누리바다님 오늘 버퍼가 좀 일어나네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에 세팅할 때 버퍼가 좀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렇군요. 지명식님, 당뇨 20년, 당뇨 정상. 그런데 눈은 포도막염이라 눈이 안 보여서 시술을 했습니다. 간도 정상, 신장도 나빴는데 정상. 그런데 염증은 많아서 항생제와 소염 진통제를 맞았는데 눈이 안 보여서 힘들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 비오유키소 제가 먹고 있는 제가 먹으라고 하는 거 다 드셔보십시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밸런스 그런 거 맞추시고요. 소변염도 맞추시고 체온 맞추시고 그렇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먹고 있는 영양제 어떤 종류들이냐 하면 많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거 비오유기소 소화효소제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비타민 B 복합체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MSM 그 다음에 5대 항산화제 있죠. 네, 그런 겁니다. 그런 정도만 먹어도 몸이 기계처럼 팡팡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정리가 되어져 가겠죠. 그래도 안 되면 당뇨요. 그래도 안 되시면 그 인슐린 펌프 하십시오. 그게 가장 빠릅니다. 한 2년 달면 인슐린 펌프 뛸 수 있습니다. 췌장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제 방송 보시고 계시는 분들 이거 제가 천기 누설 하나 시키는 겁니다. 인슐린은 마중물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인슐린이 있어야 인슐린을 분비한다. 그래서 인슐린을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도 하루 종일. 그걸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누구냐면 인슐린 펌프입니다. 그래서 당뇨에 고민하시고 계시면 그냥 그것부터 먼저 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리아 천사님 안녕하세요. 박사님 저는 당뇨 있고요. 공복혈당 270 나옵니다. 우연히 박사님 유튜브 보다가 비타민C 먹기 시작. 작년 12월부터 하루 9개 먹다가 많이 먹는 것이 좋다고 하셔서 3월 초부터 15개 먹더니 몸이 가려워서 4개 먹고 있습니다. 비타민C 먹어도 몸이 가려울 수 있는지요? 있습니다. 몸은 왜 가려울까요? 라는 겁니다. 몸 안에 들어있는 이상한 노폐물질들이 발각되어져서 피부를 통해서 자꾸 빠져나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비타민C를 먹기 전에는 그런 현상이 없다가 비타민C를 많이 먹으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왜 그러냐? 백혈구가 힘이 너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폐물류, 안 좋은 것들을 찾아내는 겁니다. 저거 조금만 줄이셔가지고요. 계속 드시면 나중에는 많이 먹어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런 노폐물들이 다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요, 당뇨 때문에라도 비타민C를 많이 먹어야 되고요. 일단은 가려우니까 조금씩 좀 조절하시면서 한번 해보시면 다시, 괜찮아질 겁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절님, 오늘 비오유퀴소 하리고 소금이랑 키토산 주문했습니다. 불면증에서 해방되고 싶어서 5개월 전거 불면증, 일단 모르겠고요. 네, 불면증 갱년기 편을 봤는데, 5개월 전 불면증 갱년기 봤는데, 그분 불면증 좋아졌는지요? 저랑 증상이 너무 비슷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 지금 누구 거 얘기하는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많이 있어가지고요. 대부분 다 좋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탁탄스님 정말 궁금해서 여쭤본 겁니다. 제품 관련해서 기분 나쁘셨다면 아닙니다. 아닙니다. 걱정 마시고요. 자주 오셔서 많이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도 그렇게 질문 주셔서 그 다음에요. 송하경님 안녕하세요. 비오유기소 다른 영양제 방송 중에 말씀하신 거 항산화제 등 먹고 있습니다. 위염, 소화기 계통, 몇 가지 염증 등 섬유 근육통, 몸 전체 관절 근육통, 특히 왼쪽 손발 끝 저림, 시림, 전부터 왼쪽 안 좋았거든요. 비오유기소 한 달, 오한과 식은땀이 나고, 손발 끝 아리고 시리고, 관절마다 손발 관절도 많이 시리네요. 통증이 있는데 몸 따뜻하게 땀 자꾸 나게 해도 되는지요? 38kg 명현 반응인가요? 자, 다시 한번 봐보겠습니다. 비오유기소 먹고 있고 항산화제 먹고 있고 그런데 먹고 있습니다. 먹고 있다. 그 다음에 섬유 근육통 원래 갖고 있었던 거고 관절 근육통 이것도 다 가지고 있었던 거고 비오유기소 한 달 한 뒤부터 오한하고 식은땀이 난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발끝 시리고 관절마다 시리는 건 원래부터 있던 그거고 더 많이 온다 그런 이야기 같네요. 자, 비오유기소 한 달 때문에 오한하고 식은땀이 난다.
일단은요,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요렇게 해갖고는 뭔가 했던 뭔가 있는데 뭔지를 모르겠어요. 비오 유키소 한 달을 먹었는데 먹고 저렇게 저런 현상이 나타나는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 그냥 네, 이 그 명현 반응의 일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슨 상황인지를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잘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실마리가 안 보입니다. 그리고 소변 염도가 얼마가 나오는지, 그 다음에 체온이 어떤지 이런 게 되게 중요하고요. 물은 잘 드시고 계시는지, 기본적인 거 잘 하고 계시는지 그런 것까지 좀 더 알아야 뭔가 좀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제가 보기로는 이분은 좀 상담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리차드 민님, 키토산 대신 식이섬유는 어때요? 이렇게 수용성과 불용성 모두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식이섬유는 수용성하고 불용성, 그 다음에 그 기능은 완전히 다릅니다. 효과 완전히 다릅니다. 수용성이 훨씬 낫고요. 수용성은 크게 양이온성하고 음이온성하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음이온성은 그 미역, 다시마 이런 데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양이온성은 키토산입니다. 그래서 전혀 다릅니다. 식이섬유질도 골고루 먹어야 되는 거죠. 한 가지만 먹어서 되는 게 아니라 둘 다 먹는 게 더 좋다. 네, 그래서 미역, 다시마 이런 것도 드시고요. 콩나물은 불수용성, 그러니까 녹지 않는 겁니다. 콩나물, 식이섬유 이런 것들도 먹어주는 게 더 좋고요. 네, 다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그래서 다 먹어야 된다라는 거죠. 한쪽으로 식이섬유도 한 개만 먹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먹는 게 훨씬 더 좋다. 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많이 참여해주신 분, 네, 그리고 특히 질문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약 5분 정도만 더 질문 받고 오늘 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빨리 잠을 주무셔야 되는데요. 지금 11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금 현재 뭐 질문을 쓰시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으니까요. 네, 바쁘신 분은, 네, 인사, 네, 제가 여기서 미리미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맙습니다.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 네, 고맙습니다. 지명식님, 감사합니다. 누리바다님, 감사합니다. 영영님, 안녕하세요. 각병덕님, 박사님 상담 가능 시간은 어찌 되는지요?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질문, 저하고 상담 가능한 시간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걸로, 네, 저하고 상담을 하시려면 예약을 해야 됩니다. 예약을 하셔야 되고요. 상담하는 방법은 화상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핸드폰하고 저하고 연결을 해서 화상으로 상담을 하고요. 시간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네, 그렇게 걸립니다. 네, 그리고 비용도 청구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상담 선생님들하고 상담은 무료이고요. 상담 선생님들도 뭐 저보다 훨씬 더 뛰어납니다. 훨씬 더 잘 설명해 드리고요. 그래서 그 상담 선생님들하고는 아무 때나 전화를 하셔도 되는데 전화 연결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너무 통화량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전화를 주시든 문자를 주시든지 그렇게 해서 기다리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저하고 상담하는 것도 일주일 이상 기다려야 됩니다. 이순효님, 박사님 안녕하세요. 저는 비타민C 복용 하루 10개 5개월째고요. 5개월 전 당화혈색소 7.7, 오늘 6.4 나왔습니다. 박사님 덕분입니다. 와우. 야, 여러분들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 박수. 야,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제 이름 기억이 납니다. 이순효님. 5개월. 자, 이렇게 당화혈색소 떨어뜨리는데 시간이 걸리는 겁니다. 한 2주일 정도 드시고 나서 당이 안 떨어져요. 이렇게 또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영양제잖아요. 즉, 그 영양제를 먹는 동안 몸이 서서히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7.7에서 6.4면 거의 1.3 정도 떨어졌으니까는 3달하고 4달? 4달 정도, 4달치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3개월에 1 내려가거든요. 3개월에 1. 와, 제대로 그냥 순서대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고, 비타민C 양 더 늘리시면 더 잘 떨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다른 영양제도 같이 섭취를 하면 훨씬 더 잘 떨어질 것이고 훨씬 더 건강해질 겁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자, 저 당화혈색소 7.7%라고 하는 게 뭘 의미하는 거냐라는 건데요. 내 몸속에 돌아다니고 있는 적혈구의 7.7%는 못 쓰는 산소를 운반시키지 못하는 그런 적혈구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 산소를 운반시키는 적혈구가 많아져야 되는 거고요. 그 많고 적음의 미묘한 차이가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즉, 내 몸에 산소가 좀 부족하게 들어오면은 안 된다는 겁니다. 또 부족하게 들어온 놈이 부족하게 운반이 되어지면 더 안 된다. 그래서 잘 운반시킬 수 있도록 적혈구가 아주 싱싱하게 살아있는 놈으로 유지가 되어져야 된다. 당화혈색소가 되어져 버린 적혈구는 그냥 못 쓰는 적혈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당화혈색소 무조건 떨어뜨려야 됩니다. 영영님, 저녁 식사 후 운동하고 2시간 한 후에 혈당 174가 나왔습니다. 혈당이 많이 나온 건가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2시간 한 후에 174면 많이 나온 거죠. 저는 125 정도 나옵니다. 1시간 후, 2시간 후에 혈당이요, 120대가 나옵니다. 174는 높습니다. 그래서 뭔가 하셔야 되고요. 당뇨와 관련해서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다른 영상도 좀 찾아보시면 금방 떨어질 수 있을 겁니다. 이순효님, 체중도 1kg 빠졌습니다. 이게 이제 건강해지면, 제가 여러분들 중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다이어트를 하시고 싶거든.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라. 건강하게 만드는 게 뭡니까? 당을 떨어뜨려라, 혈압을 떨어뜨려라, 어깨 아픈 거 없애라, 머리 아프지 않도록 해라, 갱년기 없애라, 근육통 없애라, 목욕해라, 이런 겁니다. 몸이 건강해지면 체중은 자연히 대사가 잘 되기 때문에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굶어서 뺀다, 힘든 운동해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건강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건강의 기본이 무엇인지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유대한뉴스TV님, 늘 감사합니다. 무너져가는 건강에 희망을 갖게 해 주셔서 아이고 감사드립니다. 영영님, 당뇨 약하고 비타민C 같이 먹어도 되나요? 네, 괜찮습니다. 양의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것이 비오유키소와 아미노산 OMG,
OMG는 뭐냐면 곡물 야채를 동결 건조해서 갈아 놓은 일종의 분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채류입니다. 그 다음에 마그네슘을 먹고 있는데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 좀 알려주세요. 없습니다. 네, 같이 거기서 오메가3만 식후에 바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대로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명식님, 우리 아들 오늘 위와 장 검사했는데 위궤양이래요. 대장에서 용종 2개 띄었대요. 검사 받았는데 영양제 뭘 권할까요? 부탁합니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입니다. 비오유키소 소화효소제 한 1년 드시고 네, 병원 가면 용종이 그냥 기존에 보통 많이 띄어내던 분들도 용종이 거의 없어져 버립니다. 일단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지명식님, 선생님 항상 감사합니다. 저는 덕분에 많이 좋아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야, 좋아지시고 계시다. 저도 너무 기분 좋군요. 어떤 게 좋아지셨는지 참 궁금합니다. 아, 네네.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많군요. 이순효님, 같이 먹고 있습니다. 너무 좋아요. 뭐를 같이 먹고 있는 거죠? 이순효님. 네. 비오유키소 같이 먹고 있다. 아, 비타민C만 먹는 게 아니라 비오유키소를 같이 먹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 같이 시간 보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대화했던 것들이 제가 죽기 전에도 생각나게 되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주무시고 내일 상쾌한 기분으로도 일어나셔서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